돈이 늘어나는 부담액 생각하지 않고 왜 남 걱정하냐고요. 정말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이 금액을 버틸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버틸 수 있는지. 나중에 집 살려고 보면 담보대출도 막혀. 빨리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얼마 전 금융위에서 발표했었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거기에 나온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이 전세대출 또한 마찬가지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도 함께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유도한다라는 정책 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실행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전세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에 대한 증가율도 올해보다 훨씬 더 축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세대출 한도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원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은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려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의 5%를 분할 상환하도록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5대 시중은행들도 국민은행처럼 똑같이 이렇게 은행권에 확산되면서 전세대출 분할 상환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현저히 더욱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분들의 앞으로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 기사를 좀 읽어 드릴 거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분할 상환을 하면서 전세대출의 원금까지 함께 갚아 나간다면 세입자의 부담은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계산을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체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며, 그분들이 결국엔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KB식 전세대출 5% 분할 상환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고, 은행권 확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당국은 의무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센티브에 반영돼서 여러가지 정부의 모기지 상품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은행권들은 거기에 대한 확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분할할 경우에 월 가중되는 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의 일부를 나눠서 갚는 부분 분할 상환 방식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세대출 분할 상환이 은행권에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차주 입장에선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 때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지금처럼 일시상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허그 또한 분할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관계자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 상품의 모기지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은행권에, 은행은 인센티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위에서는 분할 상환을 계속 유도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이걸 빨리 팔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가 상품 파는 목적에 의해서 장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상환 방식 변경은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서 전세대출 분할 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관계자가
이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 때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처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원금과 이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라. 왜요? 정부가 얘기하는 인센티브 확대로 인해서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자가 장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이게?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깨물어칩니다. 세입자분들 증액되는 금액 보시고 머리 잡고 쓰러지실 겁니다. 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 상환 은행권에 강제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으나 금융권에서 앞서 전세대출이나 잔금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 등의 규제도 국민은행 먼저 시행한 뒤에 은행권에 확산된 전례를 미뤄볼 때 분할 상환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금융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라면서 대신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언제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럼 말은 무조건 바로 실행하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전세대출 갑자기 막은 이유가 뭡니까? 가계대출 급증하니까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가계대출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원금 균등으로 바꾸죠. 원금 분할 상환으로 무조건 바꿀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은행권마다 다 확산될 겁니다. 확산될 거예요. 자, 판소를 통해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쪽 일대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의 이 전세 세입자의 자산 현황을 대입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에 본 뉴스 기사에처럼 이 전세 대출도 원금도 함께 갚아야 되는 이런 분할 상환이 적용이 된다면 세입자분들의 이 부담감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계산을 직접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전세 세입자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입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늘어나는 부담액이 세입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또는 이 부담액이 굉장히 크다면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해야 유리한 건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현금이 약 3억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은 약 2억 5천 정도 받아있는 전세 세입자 분이시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금리는 3%로 계속적으로 규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을 나중엔 해야 될 텐데 전월세 전환율 2.7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플러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리 2%를 더한 금액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이 전환율 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준금리가 0.75에 2%를 더해서 약 2.75%의 전월세 전환율로 책정을 할 거고요. 앞서서 뉴스에서 본 것처럼 국민은행은 전세 대출의 5% 기준을 이 원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대출을 원금으로 분할할 경우 전세 대출이 2억 5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은행은 5% 잡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얼마죠? 1250만 원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그렇다면 강북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 사시는 분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1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강북 지역 일대에 있는 기름 뉴타운 일대나 또는 아니면 은평 일대, 녹번역 일대 30평대 아파트가 매매 금액 그 당시 9억대였습니다. 9억대. 근데 세입자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간 겁니다. 그 당시 전세 보증금이 약 한 5억대 중반 정도 해서 5억 5천짜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3억에 대출 2억 5천을 받았기 때문에 2억 5천에 대출금리 3%로 규정을 한다면 이자는 한 달에 약 63만 원씩 지출을 하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세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은 나가달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본인이 거주하겠다. 따라서 2021년 11월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 세입자분은 나오셨는데 이 매매금액 9억짜리가 벌써 13억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실거래가가 다 찍혔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5억 5천에서 2억이 증액돼서 7억 5천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세대출 또한 대출 한도도 보증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도도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7억 5천의 전세를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전세 7억 5천 중에 5억 5천을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2억 5천을 월세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이, 또 다른 집주인이 수용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그대로 5억 5천 중에 현금 3억이었고 대출 2억 5천을 받은 거죠. 대출 2억 5천에 3%니까 그대로 63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세는 보증금 2억 5천에 전환율 2.75%로 규정을 한다면 한 달에 내는 월세액은 약 45만 원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 지출되는 이 비용은 얼마가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약 108만 원의 지출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출이. 기존에 63만 원만 냈었던 금액이 이제 얼마 내야 되는 겁니까? 108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108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안 나오면 뭘로 돌려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월세화 되는 거예요. 월세로 돌려야 되겠죠. 이 월세에 대한 이자 부분이 약 45만 원이 나와서 비용이 108만 원이 됐다고요. 108만 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은행에서 뭘 적용한다라고 했습니까? 이 전세를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낼 수 있도록 적용시키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할 상환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분할 상환할 경우 이자는 그대로 63만 원이 발생이 되겠죠. 전세 대출 얼마 받은 겁니까? 현금 3억 있고 대출 2억 5천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죠? 2억 5천에 금리 3%니까 63만 원의 이자 그대로 내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에 원금도 함께 지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금 얼마나 지불해야 되죠? 원금 분할 약 12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대출의 5%죠. 5%. 대출의 5%니까 1250만 원이고 1250만 원을 원금 균등 상환 2년치로 계산할 경우에 원금이 얼마 나오냐? 약 52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52만 원. 여기에 월세, 전세 7억 5천에 전세 보증금 5억 5천 빼면 2억 5천이죠. 2억 5천에 대한 월세 얼마 나와요? 45만 원 나온다고. 45만 원. 그렇다면 총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비용이 160만 원입니다. 160만 원. 160만 원. 자, 기존에 얼마 냈습니까? 이자 63만 원밖에 안 냈습니다. 기존에 전세 세입자분들 돈 얼마 냈습니까? 63만 원 냈어요. 이 전세 5억 5천에 거주하시면서. 그런데 이제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제 얼마나 내야 되는 겁니까? 월세화 된다면, 반전세로 간다면 108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 108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국민은행에서는 적용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이미 농협도 마찬가지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만약에 원금까지 같이 내야 될 경우 원금 52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총 비용은 약 160만 원을 내야 돼. 160만 원. 기존에 63만 원 냈던 분이 이제 약 3배 정도의 돈을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된다고요. 이 집에 계속 거주하시려면. 여러분들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세 세입자분들이 왜 전세로 가셨겠습니까? 집을 사면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자 그냥 저렴한 이자를 내면서 전세 간 겁니다. 전세. 그렇다면 만약에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 경우 3억짜리 받을 경우에 3억 대출 받을 경우에 원리금 얼마 나오냐면 약 125만 원 나옵니다. 125만 원 나와요. 그렇다면 현금 3억이 있으신 분은 뭐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거 다 받으시면 최대 3억 6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6억 미만 아파트.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 사실 분은 현금 3억이 있으니까 3억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억 대출 받으면 6억짜리 아파트 매입하면
이거 매매하면 얼마 나옵니까? 원리금 125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160만 원 전세살이 하면서 160만 원 비용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25만 원 6억짜리 아파트 매매하면서 이거 그냥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갚겠습니까? 어떤 게 유리하십니까? 당연히 6억짜리 아파트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죠. 따라서 앞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매매로 돌아서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층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훨씬 더 저렴하네요. 125만 원. 그럼 따라서 이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신 분은 이제 집도 못 사고, 그리고 전세도 못 가고, 월세 보증금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얘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부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세 세입자분들도 대출 금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대출 금리 이거 올라가면 원금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 이 원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대출 금리 올라가서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쌤통이다 하실 겁니까? 본인 늘어나는 부담액 생각하지 않고 왜 남 걱정하냐고요. 따라서 우리 세입자분들 앞으로 정말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이 금액을 버틸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버틸 수 있는지. 이거 금액 앞으로 이 금액 내셔야 돼.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난다고. 금리가 올라가면 더 늘어난다고.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 살려고 보면 담보대출도 막혀. 어떻게 사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길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